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했을까? 왜 또 이렇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나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정말 의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어쩌면 내 실력보다 조금 더 큰 약속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 나의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큰 말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책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이 약속을 지킬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함도 어쩌면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하라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약속, 그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혹시 말만 앞세우고 실력을 갖추지 못한 적은 없었을까? 혹은 나는 상대의 말에만 끌려서 사람을 판단했던 적은 없었을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분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나는 그 말에 끌려가지 않을 기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법에서는 내 앞에 나타난 모든 환경이 나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떠올려 보면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똑같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유독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나 또한 비슷한 부분을 조금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미 알고 있지만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간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쉽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상대를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는 일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시선을 바꾸어 가다 보면 나 자신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 배우고 관계를 통해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나를 이해해가는 하나의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말과 약속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사람의 말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있는 걸까요?